오늘 걸어놔. 인적 촬영하면은 곤란한 거는 거의 뭐 옆모습이랑 드라마 나와요. 멤버들이 안 그래도 마무리 다시는 옆에 총선들이 떠나셨는데 저렇게 다른 결이에요. 막 만나시고. 예, 강원님 방 이름 있죠. 많이 기다리셨죠? 안녕하십니까. 저 가는클럽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가는언론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40회째를 맞는 가는언론상은 우리나라 언론단체 가운데 가장 전통 있는 가는클럽이 1977년 제정했습니다. 이듬해부터 해마다 뛰어난 취재와 보도를 한 언론인들에게 상을 주어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과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한국일보 최병호 기자가 1958년 9월 대만 해역 사태를 현지 취재하기 위해 심사를 통과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의 열정 그리고 노력이 어떤 상대방 또 심사위원의 많은 수상작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 지난 1987년에 다시 시상을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체제가 성립된 이유입니다. 또 진실과 사실보다 주장과 이념을 앞세운 언론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정말 가는언론상도 또다시 수상작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없지 않을까. 수상하신 분 정말 존경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가는언론상을 또다시 더 빛내주는 그 자석이 대비심사를 하고 또 한국 최고의 언론들과 언론학자들이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 본심 심사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예비 심사를 맡아주신 다음은 권력 감시 부문 예비 심사위원 5분입니다. 심사위원님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5분 외에 공동심사 아직 공동심사위원장이신 남시욱 위원장님께서 네,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과 특히 수상자가 그리고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심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유인물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고 그냥 저널리즘의 가치와 힘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통 저널리즘은 문제를 파고 파는 비즈니스를 다단계적 게이트키핑이 저널리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글쎄 저널리즘의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 사이에 상당한 혼동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점에서 여전히 가는클럽은 가는언론상은 정통 저널리즘의 가치와 힘을 유지하고 특히 상을 받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사회 변화 부분입니다. 수상작은 G1 방송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 복마전 보도입니다. 공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쓸데없는 동영상입니다.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입니다. 도로를 따라서 쭉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울타리가 강원도 곳곳에 들어선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드리겠습니다. 수상자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상 전하겠습니다. 상금은 부분별로 1,000만 원입니다. 수상자는 단상으로. 네, 먼저 박민 총무가 원석진 기자에게 상패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패 내용을 읽겠습니다. 2022년 가는 언론상 사회 변화부 G1 방송 원석진 취재팀 기자, 김민수 영상 취재팀 기자. G1 방송은 환경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 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낭비한 실태를 연속으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2019년 10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한 ASF 감염 멧돼지 남하를 막으려고 환경부가 총 2,700km에 이르는 이동방지용 울타리 설치 사업을 벌였는데 곳곳이 부실 공사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전문가와 인근 주민 인터뷰로 비판 여론도 알려 국회 환경년 12월 28일 관음클럽 총무 박민. 상금과 수상 기자의 동료 가족들께서는 축하 꽃다발을 전해주십시오. 네, 잠시 기념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네, 벗으십니다. 축하합니다. 볼게요. 네. 공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BS는 추적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박희원, 김구연, 정성욱 기자, 수상 기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박민 총무가 김중호 팀장에게 상패를 수여하겠습니다. 네, 김중호, 홍영선, 윤준호, 김태헌, 송영훈, 박희원, 김구연, 정성욱 기자. CBS는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대북 커넥션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민관 유착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쌍방울이 지원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인물과 자금을 전수조사로 추적함으로써 돈과 권력의 연금. 2022년 12월 28일 관음클럽 총무 박민. 이어서 김진국 이사장께서 홍영선 기자에게 상금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걸 꽃다발은 윤준호 기자에게 전하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네. 잠시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저기. 네, 그리고 수상하신 기자들의 가족이나 동. 네, 들어가세요.
올라오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네. 형 나 얼굴 안 보여. 네. 사이사이. 사이사이로. 얼굴 사이사이로. 네.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병호 기자 기념 국제보도상을 겸합니다. 수상작은 YTN의 탐사보고서 로스트 미얀마에 있는 리포트를 제작했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2년을 맞은 미얀마의 실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해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의 과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YTN의 고한석 기자와 김종필 기획탐사팀 PD입니다. 수상 기자들께서는 앞으로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민 총무가 상패를 고한석 기자에게 수여하겠습니다. 이 위협을 무릅쓰고 미얀마 동부 밀림에서 내전을 현지 취재하고 미얀마인 50여 리포트의 기자의 해설 대신 시민방위군과 버마 학생민주전선군, 한국거주 미얀마인 등 목소리를 가능한 많이 마련했습니다. 관훈클럽은 이 공로를 높이 평가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28일 관훈클럽 총무 박민. 네, 김진국 이사장께서 상금과 꽃다발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나. 네, 꽃다발 전해주시고요. 같이 계시면서 사진도 찍으시면 됩니다. 꽃다발 주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정을전 혁신본부입니다. 공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과 공격과 굉장히 빠졌을 때 게임을 느낍니다. 공격한 내고 장기 체력을 좀 하는 끝이거든요. 공격은 가까우지 않고 지하가 아니고 그리고 상황이 수상 기자들께서는 단상으로 동아일보 히어로 콘텐츠팀 5기 지민구, 김예윤, 이소정, 이기욱, 위은지 내레티브 형식으로 심층 취재해 이를 보도했습니다. 순직자와 유가족의 지인 등 주변 인물 30여 명을 취재해 그들의 특화 콘텐츠로 유품 사진에 얽힌 사연과 추억을 새로운 형식으로 재구성했고 119 소방 차량 출동 시 사물과 장소를 3D 화면으로 변환하는 12월 28일 관훈클럽 총무 박민. 김진국 이사장이 상금을 김예윤 기자에게 꽃다발을 이소정 기자에게 이게 지금 꽃다발 받으실 분하고 상금 받으실 분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네, 거기 쓰세요. 같이 사진 찍으세요. 같이 썼어. 네네. 얼굴 안 보입니다.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번 순서에 네. 네. 자, 앞에 봐주십시오.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앞에 봐주십시오. 네, 다시요. 자.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순서에는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부의 김민환 명예교수님과 두 분이 함께 공동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심사를 총괄해 주셨습니다. 남시욱 위원장님은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문화일보 사장을 지내셨고 현재 지금도 조설 및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원로 언론인이십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한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우선 수상자 20명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들 또 그리고 가론클럽 임원진에게 심심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훈 언론상이 1980년대 초에 제정된 이래 금년으로서 40회를 맞이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저 자신이 관훈클럽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훈 언론상이 한국 언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민간 신문들이 창간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발전에 많은 그 긍정적 우리가 이 독자들에게 기여하는데 관훈클럽은 지대한 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스스로 제 40대 40에서 수상하신 분들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금 이따가 사회 변화 부분 지원의 원석진 기자라고 합니다. 부족한 작품임에도 과분한 평가해주신 관훈언론상 심사위원회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고향인 강원도에서 기자 생활을 한 지 3년 6개월이 됐는데요. 그중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천착해온 한 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 약 3년간 1,77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아프리카 대절병의 남하를 막지 못한 성, 바로 환경부의 ASF 울타리 사업입니다. 저는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업이 왜 등장했고 또 중간에 멈춰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 취재 과정에서 환경부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뭐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철망 울타리를 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2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게 또 그 돈은 이 사회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는 데 쓰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엉터리로 추진된 이 사업의 베일을 한꺼번씩 벗기면서 다큐를 완성했습니다. 보도 이후에 이제 환경부에서 이 1,770억 원 전량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고요. 그리고 이 석연찮은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소개 성과는 고독 선배님들과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또 오늘 저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와주신 가족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 항상 곁에서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영희미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소감하시겠습니다. 소감 말씀.
CBS 김주부 법제팀장입니다. 먼저 이런 큰 명예를 허락해 주신 우리 관훈 클럽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 뜻깊은 자리에 축하해 주러 오신 가족들과 친구들, 또 선후배 동료 기자분들과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은 법조팀을 떠났지만 이 1년에 걸친 장기 취재 동안에 공헌을 한 후배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정열을 불태웠던 박성환, 정다운, 김재환 CBS 기자에게도 이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1년 동안 물씬 양면을 도와주신 CBS 전현직 보도국장, 사회부장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CBS의 정신적 지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관훈상이 1977년 첫 수상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CBS가 그동안 많은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이 더욱 뜻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CBS 팀이 돌아보면 이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 첫 번째 기사를 쓸 때가 지난해 한 10월 달부터 처음으로 이제 기사를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되돌아보면 10월 9일 출고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곳곳에 이재명 변호인 측근 포진이라는 기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 특종 기사, 특히 권력의 칠부를 드러내는 기사들이 그렇듯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쌍방울을 비롯한 계열사 곳곳에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변론을 담당했던 변호사들과 또 캠프 인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민주당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이었고 치열한 대통령 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당시 높은 확률로 다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인사였습니다. 앞서 몇몇 선배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기사를 쓴다는 행위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특종 기사의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는 왜 이런 기사를 쓰느냐 이유를 묻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CBS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만큼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혹도 적극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CBS를 편의상 진보진영 매체로 분류하신 분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의 치명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 1년 넘게 쌍방울 관련 취재를 했느냐고요? 대답은 이미 고전이 된 드라마 대장금의 어린 시절 대사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의혹이 제기됐고 우리는 취재했고 취재된 내용을 확인했고 팩트라는 확신이 들어서 보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길을 정한 것이 아니라 겸허히 팩트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 길이 1년 넘는 시간이 걸릴 거라 예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비판한다는 CBS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진영 논리에 파묻혀 우리 보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이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폭력 조직을 기반으로 한 검은 돈이 얼마나 최고 권력의 근처까지 접근했는지 이 보도를 계기로 심각하게 성찰했으면 합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해외 도피로 김 전 회장에게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의혹과 혐의들이 속시원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과 또 쌍방울 일본인들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어느 정도 우리의 확신을 더해준 셈입니다. 어느 검찰 인사는 폭력 조직의 과거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금융산업과 융합하고 이제는 정치 권력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도 언급했습니다. 폭력과 검은 돈은 진보 보수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선후배 동료 기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신 관훈클럽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실 이 다큐를 만들 때 가장 경계하고 두려웠던 거는 미얀마라는 먼 나라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이 다큐를 소비하고 끝내는 거였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는 군인과 군인이 아닌 사람 이렇게 두 계급으로 나뉩니다. 군부가 사실상 정치, 경제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소수 엘리트 집단이 권력을 독점했을 때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상을 수여하게 된 취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큐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다큐가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세 기자의 수상 소감을 들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널리즘 혁신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된 히어로 콘텐츠 팀 오기 지민구라고 합니다. 우선 상을 받게 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상을 받은 덕분에 저희의 기사 그리고 기사를 통해 알려진 순직자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이야기가 한 번 더 회자될 수 있다는 점에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기사를 통해서 국가보훈처가 새로운 유가족 돌봄 정책을 내놨고 또 소방청과 한 민간기업 협조를 받아서 유가족들이 직접 다른 유가족들을 돕는 그런 비영리 단체도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 기사를 통해 사회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기자로서 정말 영광되고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스포츠계의 좀 격언 같은 게 떠올랐는데요.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사진 기자, 편집 기자, 취재 기자, 기획자, 그리고 웹 개발자부터 디자이너까지 한데 어우러져서 일을 하는 그런 팀이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해주신 저희 김예윤 기자, 이소정 기자, 그리고 이기욱 기자, 유인지 기자, 또 선배로서 빌라잡이 역할을 해주신 홍진환 선배, 이승건 선배, 김준민 선배, 그리고 감독 역할을 맡아서 이끌어주신 이샘물 선배, 그리고 유성열 선배, 그리고 웹 개발자 디자인 역할을 함께 해주신 임상아 엔디님이랑 김소연 인턴, 그리고 신성인 인턴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보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저희 허소윤 양의 어머니이자 순직 소방관의 아내분이신 박현숙 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박현숙 님이 저희 취재에 함께하고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아픔과 그 내면을 저희 앞에서 모두 털어놓지 않으셨다면 이런 기사는 있을 수도 없었고 사회적 변화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박현숙님과 그리고 유가족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함께 보듬어주신 소방청 조인단 계장님이 아니셨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보도가 됐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현숙님이 제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한번 전해주셨는데 그때 써주신 문구가 되게 기억이 납니다. 좋은 기자가 돼달라고 하셨는데 기자를 수식하는 어떤 단어보다 그 문구가 와닿았습니다. 특종 기자, 민한 기자, 단독 기자, 전문 기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앞으로도 좋은 기자가 되도록 좀 노력하고 그에 앞서서 좋은 동료 그리고 좋은 시민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연상 4개 부문별 수상 기자님들의 소감을 들으셨습니다. 수상 기자님들과 가족 동료분들은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틈틈이 연간 단상으로 오셔서 사진도 찍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